안녕하세요, PTV입니다. 전 영상에서 비트코인 10,000원씩 사자는 내용에 많은 분들 너무 호응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은 분들이 10,000원씩 사서 진짜 개미들의 힘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제 영상 조회수만 봐도 처음 코인을 접하신 분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제 영상의 내용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걸 기대하는지는 전 알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하락장에 뭐가 오른다, 뭐가 뜬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독립적이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차트만 보셔도 전체적인 코인판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도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떨어집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10,000원씩이라도 좀 사자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한 3년 뒤에, 2년 뒤에 봤는데 비트코인만 500% 상승했고 나머지는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만 50,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댓글 한 분 한 분 써주신 내용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리플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시드 중에 거의 굉장히 많은 분량이 어쨌든 저도 리플을 보유하고 있고,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코인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100만원 가지고만 리플 하나만 갖고 잘 던지고 잘 잡았으면 제 생각에는 1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억 그 이상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잘 던지고 잘 잡고가 모든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리플 방송을 하려고 하면 꼭 제가 맘먹고 있으면 약간 한 어제 그제 또 저점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어요. 매집하는 구간들이. 갑자기 리플 혼자 거의 1,000원대에서 또 1,200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제 정도의 이제 SEC 소송권에 관한 다시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어쨌든 다시 또 리플에게 약간 유리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거래들의 매집했던 흔적들이 이틀간 좀 나타났고요. 지금은 1,200원 선에서 선회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또 수요일 내로 한번 펌핑이 오지 않을까. 단 비트코인이 지금 선만이라도 유지를 한다면. 이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뇌피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를 운영하는 어떤 운영금 비용 자체가 물론 미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 정도를 주겠지만 벌금으로 유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미증권거래소 SEC는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계속 태클을 건다는 거죠. 이게 리플과의 소송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지만, 이 전체 알트코인과 지금 SEC와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리플이 패소를 하게 되면 수많은 알트코인 대표들이 SEC에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SEC는 벌금으로 유도를 하겠죠. 자기네들이 유지를 하기 위해선. 알트코인의 대장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리플은 알트코인의 꽃이다. 리더 속 별의별 말이 많지만, 리플은 지금 전체 알트코인들을 대표해서 SEC와 정말 합법적인 어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 뇌피설은 어쨌든 조만간에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 시점이 7월에서 8월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이 드라마틱하게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CBDC에 관한 연구 발표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CBDC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정부의 소유일까요? 민간 은행일까요? 분명히 민간 은행입니다. 제롬 파월은 미 연방준비은행의 가장 수장이고요. 쉽게 말해서 달러를 프린팅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이죠. 그런데 미 연방준비은행은 민간 은행들의 법인입니다. 분명히 4,800여 개의 일반 은행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축통화, 전 세계의 모든 달러는 민간 은행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 정부도 FRB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물론 권력은 바이든이지만 권력 위에 있는 게 돈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제롬 파월이 바이든 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통화 정책과 이런 제롬 파월 같은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의 시작이었던 거죠.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에서 원화를 찍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법인이라는 거죠. 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을 개발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어떤 일반 상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항상 서민들의 호주머니에는 돈이 없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을 하려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려고 개미처럼 일을 하지만 그들은 돈이 없으면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다시 리플 소송에 관한 제 개인적인 뇌피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SEC가 지든 리플이 지든, 리플은 또다시 지금 지방법원이에요. 리플은 다시 대법원 항소를 할 겁니다. 물론 SEC도 마찬가지고요. 지게 된다면.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겠죠. 그러면 기간이 최소 2년에서 3년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든 거기까지 안 가려고 합의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게 어떤 금액 정도가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캐나다의 어떤 코인 회사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SEC의 비슷한 어떤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재판을 했는데 합의금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 뒤에 그 코인 가격이 2000% 상승했다는 거. 2000% 상승했다는 거. 그러니까 리플 하는 겁니다. 빵영이 어느 정도 시드를 가지고 이 합의점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서서히 리플과 SEC가 이제 합의금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리플이 다시 한번 펌핑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미 연방준비이사회에서 CBDC에 관한 연구 발표를 하겠다. 제가 저번 영상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리플을 SEC에 가다 둔 이유는 지금 리플을 이 국제통화 송금 시스템으로 사용을 할 건지 아닌지를 제 생각에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시험 테스트까지 끝난 상태예요. 전 세계 300여 개 은행이 이거 너무 좋다라고 정말 테스트가 끝난 상태인 요거를 놔두고 다른 걸 시도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리플을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다. 근데 지금 검토 단계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플은 금방
투더문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리플을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은 조금, 어쨌든 투자는 개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대같이 글 하나를 써도, 사진 한 장을 올려도, 영상 하나를 올려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리플의 국제 송금을 맡고 있는 이 스위프트의 대항마로 나온 거죠. 어쨌든 근데 이 스위프트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환전 업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일이나 투명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겠어요. 지금까지도 글 하나를 써도 실시간으로 가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도 정말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 송금 시스템이에요. 자, 리플은 이 국제 송금 시스템의 어떤 결함, 결점,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리플렛이라는 기술을 갖고 나온 회사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거의 스위프트가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로, 스위프트의 대항마다, 스위프트를 없앨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분위기가. 스위프트의 단점과 어떤 불합리한 투명성을 보완하겠다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맞는 조합이죠. 하나가 나와서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구금융과 이 블록체인과의 결합인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안으로 넣고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걸로 정해질지. 저는 70% 정도는 리플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국제 송금 업무를 관장하는 이 스위프트에서 리플 기술이라든가 보유해야 될 시드를 리플로 교체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달러, 유로화, 엔화, 위화나 그리고 원화, 각국의 나라들을 바로바로 익스체인지 해줘야 될 그 도구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게 리플이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리플이 또다시 슬로건을 낸 게 있죠. 지금 스멀 나오고 있는 이 ODL이라는 플랫폼, On Demand Liquidity. 이게 demand는 수요, 그리고 liquidity는 유동성이란 뜻이죠. 요거를 곰곰이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게 국제 송금뿐만 아니라 이 리플이 어마어마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뭔가 가치로 인정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유동성을 굉장히 스피디하게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뭐 글 하나, 사진 한 장, 영상 하나, 건물이라든가 가치로 인정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교체를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ODL이라는 걸 제가 약간 이해를 하고, 정말 리플이 미쳤구나,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정말 단일 통화의 목적으로 리플을 개발하지 않았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치로 인정되는 모든 것들을 실시간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이 ODL. 오늘은 리플은 또다시 금방 펌핑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 생각이지만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리플을 계속 주시하고 이거를 검토한 기간이 지금 12월부터니까 거의 6개월 정도 됐죠. 그럼 충분히 검토가 끝났고 리플을 뭔가 내세우며 CBDC에 관한 연구 발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승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진실이나 리플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걸 알게 되면 정말 편안하게 승차하셔도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다시 한번 10,000원씩 사주신 분들에게 너무 고맙고요.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V였습니다.